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연지곤지 찍고 시집을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쁘게 입술과 볼에 화장을 한다는 뜻인데요. 참 오래간만에 써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이 한류덕을 톡톡히 보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경쟁력으로 연지곤지 찍고 해외로 나가서 한국 화장품 제조의 힘 알리고 있죠. 자, 요 며칠 사이 화장품 섹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장이 2,400선까지 내려가면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떨어지는데 단연 돋보이고 있죠. 자, 코스맥스 오늘 날아갑니다. 장중에 16%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6월 이후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1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죠. 자, 실적 발표대 이후에 더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만 해도요. 15개 증권사에서 코스맥스를 이렇게 쭉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증권사 뽑아봤는데 대부분이 뭐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1곳이 목표 주가를 올렸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위기였는데 그 손소독제라는 위생용품 수요 확대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이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그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보다 마진이 훨씬 높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었고요. 뭐 다른 업체들은 실적이 부진하기도 했는데 정말 잘했다. 더 박수를 받았습니다. 전 지역의 실적이 잘 나왔고 또 한국과 중국 상해 법인이 체질이 개선됐다라고 해요. 주력인 화장품 매출도 견조했는데 온라인 고객사를 확보해서 의미를 더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맥스는 그렇다 치고요. 이 화장품 전반적으로 온기가 있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찾아봤더니 이슈가 있었죠.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화장품주는 아시죠?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수출길이 더 확보되려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한한령 해제 정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더 시원한 주가를 보고 싶거든요. 자, 어제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일엔 LG 생활건강이 52주 신고가. 무엇보다도 상이한 실적 이런 부분으로 보여졌는데 면세점이 매출이 부진한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 이런 부분이 잘 되다 보니까 투자 의견에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은 또 하나같이 온라인에 힘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대세는 대세인 거죠. 거스를 수 없는 힘을 잘 이용할 거라고 합니다. 곧 잔치가 벌어질까요? 신바람 일으킬 일들이 많아져서 연지곤지 찍고 한껏 멋 좀 내고 싶습니다. 이쁜 매력을 뽐낼 그날이 오길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또 방송, 질 좋은 종목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PD님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인데 우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뭐 느낀 점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생중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기자의 분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특징주 공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지는데 네.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네. 이제 직업이 거의 뭐 2개인 거잖아요. 피부 관리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실 것 피부 같은데 관리, 워낙 네. 피부가 좋으시니까. 아유, 또. 근데 요즘 남성들도 화장하는 게 이제 뭐 대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좀 피부 관리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거 종종 사고 그러시나요?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사실 2대1 TV 하는 날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분장실에서 선생님께서 여러분 해주잖아요. 네네. 네. 제 표현으로 너무 분칠해서 기분이 좋다. 막 분칠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좀 화장이나 이런 걸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막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피부 관리야 이제 뭐 워낙 뭐 이너 뷰티가 중요하니까 네. 물 많이 마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네. 번들거리는 것도 일단 없어야 되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화장을 하고 더 뽀샤시하게 나기 위해서 합니다. 네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답답해서 지우기도 하지만 근사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럼요. 지우고 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요. 이광수 기자님 피부가 좋아서 또 잘 또 흡수를 하시다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 또 미모 관리도 잘 하셔서 네네. 이데일리 대표적 또 싱어송라이터 기자님으로 거듭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 특징주를 어떻게 뽑아봤는지 납품된 상황을 저희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급등했던 이마트,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가 분석을 했고요. 최근 급등 흐름을 보이는 그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MTN이 분석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 이후 하락하는 SK케미칼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가 분석을 했죠.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예림당, YBM넷, LF, 코스맥스, JYP 엔터를, 한국경제TV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생명, 휴맥스, 한국전력, 매일경제TV가 DB손해보험, 지어소프트, 마지막으로 MTN이 국동, 이테크건설, 이치안부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네. 자, 오늘의 특징주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예. 네. 확실히 이제 바이오 종목은 이제 계속 가는 거다. 좀 이런 네. 생각이 항상 들고 네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실적이 현실화되면서 네. 이제 이런 바이오 투심을 좀 이끄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예. 이제 IPO, 바이오는 이렇게 실적과 IPO 이 두 가지로 좀 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예. 좀 이렇게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의 뭐 예.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 것 측면에서 좀 수급이 몰려들면서 항상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만으로는 가지 않고 이런 항상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네. 관심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실적 성적표에 수음이 양가 이거는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네네. 이후에 어떻게 맞습니다. 반응하는지 예, 그게 더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슈메이커 세 종목을 골라볼 텐데 이광수 기자님의 첫 픽은 무엇일지요? 네, 역시 저는 대형주를 좋아하니까 네. 삼성생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보험주 이쪽이군요. 네네, 그래서 예. 보험주가 막 이런 관심 종목에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근데 뭐 보험 업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예. 뭐 삼성생명의 주가가 최근 좀 뛰었습니다. 오늘은 좀 약세지만 그래서 예. 당장 뭐 시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뭐 증권가의 목표가도 뭐 50에서 60% 가량 올렸는데 뭐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한 8% 약세긴 하지만 어제 무려 21% 넘는 급등세였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최근 4거래 연속 급등했거든요. 네네.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건데 이제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가는 걸지 그러니까요. 저도 네. 궁금했습니다. 네. 예. 삼성생명이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 한 8.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단일 주주 가운데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지분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멀쩡히 갖고 있는 주식을 왜 파나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는 예. 분 계실 텐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그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그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평가, 그러니까 시장가로 하겠다. 좀 이렇게 시장가로, 바꾸자는 예. 이런 그런 법안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28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한 8조에서 9조 원 어치 정도를 놔두고 나머지 20조 원은 팔아야 되는 이 법안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한 20조 원 자체의 그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매각 대금이
삼성생명의 이익으로 반영이 되고 이걸 활용해서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수급이 몰렸던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럼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법안이 통과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거 주가 네. 행방도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취재 네. 결과 따라서요. 네. 예. 현재 분위기 아직 불확실하다. 좀 아직은요? 이렇게 예. 워낙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80석을 확보한 그런 걸로 되게 대형 슈퍼 여당이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불확실하다. 지금 뭔가 더 이제 진척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이제 법안 심의까지 좀 걸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당장 상정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건 아니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리고 예. 뭐 삼성그룹이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그것도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삼성전자의 처분 이익을 또 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좀 지금 전문가들은 활용할 수 있다고 좀 보지만 이제 그거를 배당으로 활용할지 안 할지 여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삼성전자가 또 배당이 또 쏠쏠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걸 또 삼성생명이 팔면은 그만큼 배당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판 걸로 이제 삼성생명이 그만큼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만 뭐 전문가들은 뭐 개정안 통과 여부랑 상관없이 삼성생명이 이렇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거에 시장에서 좀 부각되는 것 자체만으로 호재로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여러 가지 살펴볼 게 있네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데 그런데 네네. 어제 컨퍼런스 콜이 열렸다면서요. 네네. 여기에서도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제시가 되는데 네네. 들으셨나요? 네, 뭐 이런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네, 되게 네. 아직 근데 지금 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제 음. 뭐 삼성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계획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서 네. 삼성생명은 어제 어떤 상황에서든 뭐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겠다 이런 그렇죠.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예.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유호석 삼성생명 이제 CFO가 이제 최근 주가 급등은 뭐 보험업법 개정 영향을 받았다. 그건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CF로서 보기에는 그냥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예. 무관한 매각과 상관없이 주가가 비정상에서 너무 쌌다 이거죠. 너무 쌌기 때문에 좀 오른 것이다. 좀 이렇게 굉장히 모범적인 삼성스러운 답을 내놨습니다. 삼성스러운.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뭐 전문가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되게 최대 우량주잖아요. 이런 걸 네. 갖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만으로도 물론 호재지만 뭐 아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네. 있는 만큼 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라서 그런지 그런 속내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나. 진짜요?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또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근데 아직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 앞으로도 뭐 배당 정책 활용은 봐야 될 것 같지만 네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긴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요. 외국인은 한 6거래 연속 이어지고 기관은 5거래 만에 매도로 또 전환됐네요. 이런 네네. 흐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기자님. 네, 어떤 채널에 두 어떤 종목 번째는 가볼까요? 예. SK 케미칼을 케미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회사 뭐 SK 케미칼이 뭐 메인이다 보기보다는 자회사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젯밤에 좀 따끈따끈한 호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상장 이슈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장 이슈도 있고 이렇게 호재도 있다 이런 걸 측면에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19 진단키트에서 백신과 관련돼서 조금만 뭐 얽히면 뭐 오르고 내리고 뭐 난리가 나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네네. 우선 SK 바이오사이언스 미국 백신 개발 업체와 관련해서 계약 소식 이 부분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맞습니다. 큰 호재이고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인지.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밤에 좀 발표를 했는데 미국 백신 개발 업체 노바백스와 이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다. 어제 8시, 9시 이쯤에 좀 긴급하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밝혔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다른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와도 백신 생산과 관련해서 의향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뭔가 경쟁력이 있는 곳인가 봐요. 네, 예. 그만큼 생산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개발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도 뭐 개발했다, 뭐 이렇게 예. 푸틴이 말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60여 곳이 지금 뭐 코로나19 아유, 예. 백신을 개발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이 노바백스가 좀 이제 남다르다. 이제 올해 당장 10월에 임상 3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백신 개발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 생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 게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외에 상장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를 볼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얘기도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어서 네네. 저는 이것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직 SK 바이오팜의 여운이 네. 아직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실적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SK 바이오팜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퇴사를 또 얼마나 하냐, 이 규모에 따라서 또 시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당연히 상장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많고, 그래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2018년에 이제 SK 케미칼의 분산 백신 전문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 뭐 이미 뭐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거 아니어도 세계 최초 관련해 뭐 세포 배양 독감 백신 최초로 이제 4가지 바이러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독감 백신을 가지고 있고, 뭐 대상포진 백신, 그리고 뭐 수두 백신 뭐 등의 이런 자체 백신을 가지고 있는 원래 좀 기술력이 있다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뭐 이거 아니어도 이미 좀 시장에 기대감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 안으로 이제 기업 가치,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 주관사까지 이미 선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뭐 사업 확장, 뭐 추가 성장 가속화 이런 계획도 SK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상장하게 되면 SK 케미칼에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종합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46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40만 2,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뭐 상장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글로벌 백신 CMO로서 도약을 잘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텐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오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을 가봐야 될 텐데 네. 어떤 채널이 어떤 종목일지 종목 얘기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은 지어소프트인데 이제 매일경제TV가 이제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네. 이제 SK 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서 효자예요, 아주 예, 효자. 맞습니다. 네. 효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 최근 IPO 시장이 또 달아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가 이렇게 든든한 그런 모멘텀이 되었는지 네네. 들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무슨 IT 관련된 자회사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네, 신선식품 배달하는 오아시스 그러니까요. 마켓이라는 여기 그런 코로나 터졌을 때 신선식품 배달하려고 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배송 기간이 엄청나게 또 지연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수요가 많아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아시스 마켓을 지금 지분 79%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지어소프트라는 회사고, 뭐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이제 직영점과 가맹점을 오아시스 마켓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벽 배송 시장 2018년에 진출해서 지금 시작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1위 업체는 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네. 마켓컬리 이거 네. 이제 1위고 이제 많이 따라잡았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매출액이 오아시스 마켓만 떼놓고 보면은 2017년에 한 700억대였는데 뭐 작년에 1,400억대로 하니까 거의 예, 2배 가량 예. 뛰었고요. 뭐 매출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뭐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뭐 1분기는 영업이익 23억 원 정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상장 주관사로 NH증권을 선정을 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그 NH증권이 굉장히 또 이 상장 주관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잘하나 봐요. 네, SK 바이오팜도 NH가 있고 앞서 예. 말씀드린 그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오. NH가 하는데 이쪽 예. 워낙 또 시장에서 NH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워낙 그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IPO 할 때는 주관사가 뭔지도 보면은 이제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워낙 청약도 많이 하실 때 되면 네. 또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그렇군요. 되는데, 예. 그래서 뭐 시장 가치를 잘 받고, 시장 가치는 약 이제 오아시스 마켓만 해서 한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도 지오소프트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오아시스 마켓 때문에 네. 지오소프트가 이렇게 잘 간 게 아닐까, 앞으로도 네네. 그런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신성식품 너무 좋아. 그래서 투자하고 싶어. 하여 네. 마켓컬리는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해요. 예, 그럴 계획이 없고 아마 M&A로 나중에 추후에 제 예. 전망이지만 예. M&A로 나중에 이렇게 추후에 이제 기관들이 엑시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오소프트의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에 상장을 하니까 이제 개인 투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네. 비대면이나 이런 온라인 마켓 클 것 같은데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근데 신세계나 이런 데 너무 대형주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오아시스 마켓이 상장하게 되면은 그런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좀 이제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지오소프트의 영업이익이 20억 원이에요. 이제 물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늘어난 건데 오아시스 마켓만 떼어놓고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23억 원입니다. 그러면 오아시스 마켓이 더 크죠, 영업이익이. 그러네요. 네, 그러면 네. 이 말은 지오소프트 별도로 봤을 때 지오소프트는 영업 손실을 냈다는 뜻이 되고 오아시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그게 다 거의 메워주고 플러스 낸 커버업이 거네요. 됐다. 예. 거의 지오소프트 이꼬르 오아시스 마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예. 오아시스 마켓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지오소프트에 좀 수급이 몰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성장세도 같이 함께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네. 그러네요. 탄탄한 그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다 상세가 되면서 오히려 또 멋을 낼 수 있으니까 든든하겠네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오아시- 잘 네. 사들인 자회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네. 잘 키운 자회사나 뭐 부럽지 않다고 네네. 전형적으로 지오소프트에서 우리 그 예를 배워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새 종목 이슈메이커였습니다. 이광수 기자님의 선정 종목이었고요. 여러분도 취재를 바탕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투자 판단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대1리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색다른 시선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 네, 거죠? 많이 괜찮습니다. 예, 예. 아무튼 식중독도 다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뵈가지고 너무 네.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근데 오늘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떨어질 만도 한 폭인지 그게 네.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그 11시쯤에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밑돌았거든요. 이제 경제가 많이 빠르게 회복은 안 되네? 이런 또 신호는 보였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의 폭.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나름대로 선방한 그런 모습들을 네. 보였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미흡한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생각한다라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더욱 더 중요한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아쉬운 것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서부터 국내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겠죠. 시장이 이제부터 조정의 시작이냐, 아니면 잠깐 조금 요 며칠 어차피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만약 올라간다라는 건 최근에 좀 불안했죠. 네. 따라서 조정을 좀 받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좀 근데 이렇게 사실 알 수가 뜬금없이 없죠. 드리냐면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시장을 어떻게 정확히 맞히고 틀리고를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는 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긴 연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요일까지 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장이 쉬기 때문에 네. 화요일 날 여러분을 또 제가 찾아뵙고 그렇죠. 말씀을 좀 예, 드려야 예.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하루 더 연휴가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들,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들이 다시 재부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차지할 수 있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대장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가 이틀 동안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그 사이에 중국의 또 경제 지표에 따른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든지 지나고 나서 봐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지켜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4.7% 여전히 위아래 꼬리를 별로 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견조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선주들 같은 경우 오늘 움직임이 좀 작죠.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빠져서 멈춰 있다라면 이것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최근에 수주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죠. 글로벌 1위를 다시 탈환했다라는 것, 중국을 따라잡았다라는 것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한미약품이 한 2.5% 정도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3인방이라든지 삼성바이오, 여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크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물론 오늘 빠지는 종목들도 많죠. 2차 전지도 빠지고 있고 자동차도 빠지고 있고,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조금 조정을 들어갔다라는 것, 특히 현재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기대감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시장에 밝혀진 바로 인하면 삼상을 통과하지도 못했고, 특이하게 지금 뭐 나설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영된 시장에 있어서 조정이 나오면 먼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오늘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네.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거리이고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양시장 보니까 일중 모양이 비슷한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가에 뭐,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축 처진 그러니까요. 제 배 모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축 처진 모양이 이제 예. 이렇게 되는 모양들인데, 네. 좀 힘이 없죠. 힘이 좀 없는 모습.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 장 막판에 땡기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축 늘어진 폭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예. 밀렸다 다시 올라오는 반등을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축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땐 일단은 보수적인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 단계는 분명 아니다라는 거죠. 예. 제가 눈에 강조드리는 게, 주식시장에 20년 있다 보니까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좀 더 주고 사는 게 낫더라고요. 확인하고 사는 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지금 뭐 홀짝이에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산다라는 것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폭이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을 사게 되면 그 결정은 올라가는 거에만 베팅하죠. 그쵸.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올라가면 좀 더 주고 사면 어때? 확인하고 사는 건데, 네. 그 폭이 뭐 10%, 20% 더는 게 아니라 2, 3% 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 3% 내가 좀 더 주고 확실하게 연휴를 좀 주무시는 게 낫지, 예. 불안하게 연휴를 주무신다? 그러면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일 쥐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추석 연휴 전까지 정말 지리한 장마 속에서 달콤한 휴식 같은 시간인데, 이러한 시간을 불안 속에서 보낸다? 저는 좀 그런 쪽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후장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부 현금화를 좀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계좌들, 뭐 10% 이상 난 계좌들에 대해서는 일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는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은 전략이고, 일단 이렇게 좀 세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는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 보유 전략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저희가 매도 관점에서 아무래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오후장에 대한 추천 종목은 오늘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좀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일단은 그렇다라면 빠지게 되면 다 빠지죠. 그럼 올라가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겠느냐. 그 어떤 것들이 다시 상승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는
포인트냐라고 말씀. 순환 매장세니까 더 궁금해지고. 예, 그런 것들이 네. 궁금하실 텐데 지금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만약에 플러스로 출발한다라고 하면 좀 추격 매수도 가능합니다. 화요일 시가가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화요일 날 이제 한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우리 또 현명하신 이재 앵커가 또 그 시간에 방송을 하실 테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팁을 또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지금 대장주들이 다시 살아나면 시장은 다시 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화요일 날 아침에도 대장주들이 좀 주춤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현금을 꽉 움켜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꺾이게 되면 대장주가 가장 먼저 꺾이고요. 그렇네요. 올라가면 네. 대장주가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그 주변 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어서 한 템포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현금을 좀 들고 계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화요일 날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것인가. 물론 주말에 나온 뉴스 플로우도 중요하죠. 만약에 악재들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화요일 날 개파락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뭐 좀 어중간한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라면 화요일 날 아침에 한 30분 정도의 움직임 이재 앵커가 진행하는 그 코너를 유심 있게 보십사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갈 거다 저렇게 갈 거다 이렇게 100% 말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단서를 잘 말씀해 주시면 네. 되는 거죠. 일단 오늘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화요일 대장주의 시가가 중요하다라고 예. 강조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종목을 따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니까 예. 저희가 이해가 되네요. 이런 부분으로 색다른 시선을 만나봤습니다. 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 매주 2분을 선정해서 차영주 소장의 그 책을 또 드립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부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 남겨두고 있어요.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관심주 공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코앞인데요. 네. 계획 있으세요? 그래도 3일? 4일? 이렇게 쉬는데? 예. 일단 네. 제주도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비쌀 텐데. 예, 돈 제주도- 좀 버셨나요? 주식으로? 돈은 번 건 아닌데 네, 네. 그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사업차. 뭐 예. 미팅차 예, 그러면서 예, 예. 또 다른 가면서 또 조금 쉬다 올 겸 네. 그렇게 하려고 네. 하겠습니다. 힐링 하면 머리가 싹 또 정돈이 돼서 좋은 종목이 네. 튀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으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금요일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LG디스플레이,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가 공동 선정했고요. 제2콘텐트리를 한국경제TV와 MTN이 공동 분석했습니다. 이데일리TV는 이외에도 제넥신, 현대오토에버, 하림, 진원생명과학을, 한국경제TV가 YG엔터, 윈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코오롱 글로벌, TCK를, 매일경제TV가 센트럴 모테, 하미코젠, 효온스, 유니셈, 태경케미컬, NC소프트, 코스맥스, 고려 아연 제시했고요. MTN이 제노레이, 삼청당제약, 이마트 코스맥스, 한국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서진시스템 제시했어요. 이로써 코스맥스를 매일경제TV와 MTN이 함께 또 얘기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관심주를 만나본 겁니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꾹꾹 눌러 담았는데요. 대표님, 전반적인 총평과 함께 예. 1위 채널을 좀 골라주시죠. 일단 오늘 나왔던 그 관심주들을 보니까 그 화장품 업종 종목들이 좀 예. 상위 포진이 돼 있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뭐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엔터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은 결국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1위 채널을 매일경제 TV로 정했고요. 예. 그다음에 꼴등 채널은 근데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 엔터랑 미디어 컨텐츠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꼴등 채널을 오늘은 한국경제 TV로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1위와 4위 엇갈렸던 흐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뭐 가볼까요? 뭐 매일경제TV에 거길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사실 제가 종목을 선택했을 때 항상 업종을 보는 게 네. 처음으로 보는 게 있는데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하반기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때는 화장품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이나 여행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씩 1, 2분기 네. 때 많이 빠졌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8월부터 이제 기지개를 좀 켜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상만 하고 바로 가는 거여서 그러니까 삼상이 아니라고 다들 비판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있을 예, 것으로 예. 보고 있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들면서 이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 모멘텀을 봤었을 때, 업종으로 봤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재고 소진 관련해서 상반기 때 쌓아뒀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경제 정상화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상반기 비축됐던 물량들이 상당 부분 소모됐다는 거, 소진됐다라는 부분 자체가 비용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네. 첫 번째인 거고요. 쌓아둔 거 다 팔았나 보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지금 그 면세점 쪽 관련해서 중국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이 안 좋았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면세점 쪽 관련된 걸 보니까 2분기 이후에 저점이 되고서 하반기 때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 온라인 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진출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네. 면세점 조치이 오프라인에서 안 좋았던 부분을 좀 상쇄시키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네. 이 월 단위로 봤었을 때 7월 달에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했을 때 3분기 때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중국 국경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이제 있는데 8월 달에 이제 보면은 9월 달에는 중추절이 있고요. 10월 달에는 국경절, 11월 달에는 광군절, 그 광군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중국 이벤트 행사가 되면은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죠. 예, 예. 그 부분 관련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업종 자체의 투자 심리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깔려 있다. 그렇게 봤었을 때 화장품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코스맥스를 이제 살펴보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ODM 업체인데 다른 화장품 비해서 선방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손세정제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튈 줄이야. 예, 그런 네.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좋게 갔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진도 좋다면서요? 사실 세정제가 네? 마진. 마진도 높은 네, 산업입니다. 네. 지금 한 8%, 9%까지 나올 수 있는 마진 그게요? 산업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한 자릿수의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예. 이 손세정제로 인해서 8%에서 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더 높아질 수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 관련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것과 미국 쪽에 이제 손세정제 판매
판매가 하반기 때 있거든요. 네. 그게 4분기 때 있습니다. 아, 수주가? 예, 예. 손소독제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분기 때 손소독제를 미국 쪽에서 생산할 예정이고 예. 그러한 부분들로 있었을 때는 이 올해 말부터에 대한 성장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 대한 주가도 결국은 올해 밸류로 봤을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 저평가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오늘 11만 2,500원의 현재 주가 수준인데 일단 목표가는 한 13만 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내는 수익성이 뭐 확 올라서 그리고 상해 법인은 턴 어라운드에서 긍정적이었는데 이 둘 다 온라인 고객사도 많이 확보해 놨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 1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이제 화장품주가 정말 날개를 달 수 있을까 기대가 되네요. 네. 중국의 여러 가지 뭐 쉬는 날 이런 부분으로 판매 날도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는 2년간 영업 적자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참 네. 힘들었죠. 근데 그 어려운 국면이 좀 이제는 회복 국면으로 바뀌면서 이 2분기의 정상화 마지막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하반기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로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이 5조 3천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1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서 TV에 대한 부분들이 유통 매장이나 생산 공장이 모두 셧다운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은 가동률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패널 생산들이 줄어들었고 수익성이 좋은 게 OLED거든요. OLED도 한 30% 정도 감소한 게 실적적인 2분기 실적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LCD 쪽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왜냐하면 TV나 컴퓨터 PC나 PC 모니터 쪽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았고요. 이제 LCD 재고 소진 쪽 관련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7월부터 광저우에 OLED 공장이 가동할 겁니다. 그러면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평균 판매 가격인 ASP도 지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6%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4분기 때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가지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는 2분기보다 그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4분기 때는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그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함에 의해서 BPS, 그래서 주식당 순자산 자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 하반기 때부터 이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BPS도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현재 구간이 13,750원인데 일단 16,500원까지 역시 홀딩을 하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매수에 대한 부분들로 좀 보셨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분기 적자가 줄어들고 턴 어라운드 되고 4분기는 흑자 전환이 확실하게 나타날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턴어라운드가 주가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업사이드가 커지는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 대부분의 관심주는 화장품과 디스플레이 섹터에 있지 않나. 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LCD, OLED도 비교 분석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특징주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채널, 어떤 종목일지요? 마지막 추천주는 NC 소프트인데요. 이거 매일경제 TV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와서 1위 채널로 선정을 한 거고요. 2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하회를 했습니다. 컨센 대비했을 때는 하회했는데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는 31%, 61%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거고요. 2분기 때 보니까 리니지 2M에서 일평균 매출액이 21억이 나오고 리니지 M에서 일평균 매출액이 17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일같이럼. 이 매출액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괜찮다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신작 모멘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 경우에 블레이드 앤드 소울 2가 나오고 트릭스터 M, 그다음에 팡야 M 등 하반기 출시에 대한 부분들은 신작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산업 자체가 콘솔 게임기나 뭐 5G가 보급 확산이 되고 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본격화가 되면 게임 산업이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이 게임 산업 업종 자체에 대해서 센티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NC 소프트의 주가는 10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공간은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오늘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99만 7천 원 정고점까지는 트라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정고점이 돌파되면은 115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게임주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모멘텀을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을런지, 뭐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 소울 2를 또 출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예. 보세요? 뭐 일단은 예. 블레이드 앤 소울 자체는 신작에 대한 어느 정도 유저들이 굉장히 평들이 좋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인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는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NC 소프트를 봤었을 때는 리니지 M이 결국은 효자 게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일평균 매출액이 20억 가까이 나오면은 만약에 월로 따졌었을 때는 600억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 거기 월 때문에 600억이요?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이제 큰 포션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장르의 이 신작 게임들이 출시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리니지 형제들이 잘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데 사실 2분기 약간 그래도 하회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측면에서는 리니지 2M 이게 매출 순위가 약간 밀렸었던 밀렸죠. 예,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괜찮다고 보시나요? 다시 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네. 진행이 되면 네, 다시 한번 네.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 IP 자체가 워낙 튼튼한 회사이고 현재 봤었을 때는 지금 그 기존에 얘기했었던 지금 봤을 때 PC랑 콘솔용 게임 관련돼서 부분에서도 현재 그 대규모 사내 테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에 PC 버전을 좀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해서 좀 밀려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들에서 조금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또 실적 발표가 많이 났습니다. 뭐 끝물이기는 해요. 그런데 게임주가 상당 부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 보면은 웹진이 8월 10일 날 신고가 냈고 넷마블이 또 같은 날 10일 넷마블 52주 신고가 냈고 그리고 보면은 M게임이 13일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앞으로 시장 조정을 거친 이후에 게임주는 조금 더 봐도 될 여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게임주에 대해서 좀 가장 큰 모멘텀은 결국은 일단은 파노 쪽이겠죠. 중국 파노? 예, 중국의 외자 파노를 예. 열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에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외자 파노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뭐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야 게임도 받는군요. 게임도 받을 수 있죠.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자 파노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산업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는 뭐 MMORPG나 기존의 캐주얼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VR, AR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부분들까지 VR, 보면은 AR은 정부에서도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5G 도입이 됨에 따라서 게임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로서는 여전히 매력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성장주, 가치주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성장 섹터로 게임주를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NC소프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재미난 시장 이야기, 투자 이야기 오늘 CM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예. 네, 주식공장 한 주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고요. 저희는 월요일 휴장이고 화요일 보다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12시 50분 기억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